자, 또 하나 보죠.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4위인데요. 명절을 노린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피싱, 스미싱 이런 건데요. 명절 전후로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가 피싱은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스미싱은 뭘까요? 피싱, 보이스 피싱으로 많이 접하셨잖아요. 보이스, 그리고 개인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피싱의 합성어가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이 피싱을 합성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가 피해자를 목소리로 속여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요구하거나 뭐 돈 인출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만드는 사기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스미싱은 문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보는 사람이 그걸 클릭해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고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고 문자에 속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고 문자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을 알아보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하면은 어머 하면서 무의식 중에 누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스미싱이에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돌잔치 초대장 해서 또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모바일 청첩장 뭐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해서 누구지 하고 눌렀는데 그게 이런 사기 스미싱일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명절에는 이 선물 같은 것들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근데 뭐 선물 택배가 왔다 하면은 택배 보관 장소 알려주세요. 누가 보낸 택배인지 정보 확인하세요 하면서 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 선물하기로 요새 SNS로 많이 뭐 선물 같은 것들 주고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에 포함된 링크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해 발생했던 일입니다. 한 자영업자인 60대 남성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이를 정정해달라라는 인터넷 주소인 URL이 하나 왔습니다. 뭐 의심하지 않고 이걸 눌렀죠. 마침 이 아내의 약을 받을 게 있었는데 당연히 그 택배려니 하고 해당 주소를 클릭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틀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전원 버튼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님? 스미싱 범죄에 당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결국에는 범죄자들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조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계좌 이체하고 하면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로 알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알람을 알면은 이 피해자가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에 어떤 알람도 가지 않도록 전화 자체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갑자기 은행에서 유선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계좌에서 돈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이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범죄자들이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서 이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OTP를 발급을 받아서 은행 9곳에서 총 29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치밀한 게요. 이분이 정기 예금에 돈을 넣어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기 예금은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OTP 같은 것들을 악용을 해서 정기 예금에 넣어둔 돈을 일반 예금으로 옮긴 다음에 조금씩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수법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빼간 돈이요. 무려 3억 8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와, 요즘에는 입출금 내역이 문자로 다 오잖아요. 폰이 먹통이지만 않았어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폰을 먹통으로 해놓고 돈을 빼갔다는 건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60대 남성이고 빠져나간 돈이 4억 원 가까이 된다? 60대가 될도록 열심히 모아서 가족 부양하고 모으고 모은 돈일 텐데 야 이거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너무 안타까운 사례인데 일단 통신사기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스미싱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자기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은행이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지급 정지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거나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돈을 이체받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돈을 이체받은 또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은행에 순차적으로 연락해서 뭐 송금을 중단하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게 되고 연락을 받은 은행이 그 범죄자가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최종 인출 창구를 지급 정지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범죄자의 계좌에서도 이미 돈을 빼갔다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이미 돈을 다 빼갔다. 그러면은 돈 빼간 범인을 잡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이스피싱 사건 많이 해보는데 범죄자 잡고 보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총책은 외국에 있고 그 말단 전달책이나 인출책들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다가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한테 실제로 내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걸 인정받아도 돈을 범죄에 대한 쓰인 돈을 그러니까 보전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보이스피싱, 스미싱도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비대면 대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가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은행에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요, 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은행에서 최대 50%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메시지로 아무리 궁금한 내용의 그런 뭐 URL, 그러니까 주소가 오더라도 전 절대 누르지 않거든요. 이게 변호사님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단 수상한 링크, 내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누르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실수로 그리고 링크 클릭했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링크 한 번 클릭했다거나 앱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오염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전에 약성 앱을 빨리 제거를 하시고 링크 포함된 문자가 온다라고 하면 누르기 전에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미싱인지 아니면 정말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정말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 전화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땡땡톡 다들 쓰시잖아요. 네네. 거기 채널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보호나라를 검색을 해보세요. 보호나라 검색을 하시면은 화면에 나오는데요. 친구 추가를 하시면 자동 챗봇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채팅방을 열어서 아래쪽에 스미싱 항목이 있거든요. 스미싱 항목을 누르면 의심 가는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달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걸 붙여넣기를 하면 이 메시지가 정상 메시지인지 아니면 악성 스미싱 메시지인지 확인을 해줘요. 정상, 주의, 악성 이렇게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 주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정상인지 악성인지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수로 이걸 눌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비활성화시키거나 비행기 모드를 이용을 하셔서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시고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어르신들 뵈면 네. 꼭 이 얘기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한 문자가 가거나 이러면 누르지 마세요. 특히나 이동이 많으니까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좀 무단특이, 송금, 기타 등등 선물 지금 나온 사례 이런 걸로 스매싱 뭐 문자 이런 거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모님 거 점검해 드리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한 2~30분 걸쳐서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다가 틱틱거리지 말고. 아마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은 그 마음, 이렇게 예. 챙겨주는 마음을 더 좋아하실 이런 거 겁니다.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